저희가 앞서 이 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출연했을 때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으로 역임했던 시절 추진했던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이 사안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머리 글자를 따서 인국공 사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비정규직이었던 보안 요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공사에서 결정을 하고 이를 발표했는데 여러 가지 반발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존 정규직 직원들이 일단은 반대하고 있고요. 또한 공사에 입사를 준비했던 여러 청년 수험생들도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공방 중입니다만 이 얘기는 좀 잠시 후 해보도록 하고 두 분께서는 이번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의견부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 변호사님부터 먼저 얘기를 해주실까요? 저는 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우리가 달성을 해야 한 중요한 과제이고, 네. 그거는 여당, 야당, 보수당, 진보당을 불문을 하고 우리가 지금 떠안고 풀어야 할 문제라고 봐요. 근데 다만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자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이게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옮겨가기가 어려운 부분은 어떤 노동시장의 격차라든지 그 노동 비용이라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한정된 노동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정규직이 가져가는 파이가 너무 크다면은 어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거는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거는 정규직이 가져가는 어떤 임금 구조에 좀 개혁을 가져오거나 네. 아니면 들어오는 재원, 세금이라든지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사기업이 갖는 이윤 자체가 많아져야 이게 낼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이번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이걸 그냥 인위적으로 행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에 나올 수 있는 갈등 문제가 취업 준비생과의 갈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기존 정규직의 임금 구조가 생길 수 있고 공기업의 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딪힐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네. 이번에 나오고 있는 어떤 취준생들의 불만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서 일부가 터져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사회 구조적인 접근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좀 일부 이렇게 진행이 됐던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반발이 나오고 있는 지점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김성수 평론가께서는 특히 청년들이 또 분노하는 목소리도 많은데 등등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청년들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이죠. 네. 안정되고 또 일정한 수준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원하고 있는데 그런 일자리들이 자꾸 사라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더욱 안정된 일자리를 추구하고 거기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이제 공시족들이 생겨나고 이렇게 인국공 같은 그런 곳은 천상의 직업이다 이러면서 네. 이제 들어가고 싶어하는 선망의 대상으로 보는데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천상의 직업이라고 하는 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회에서 특별히 경쟁력이 강한 부분에게 몰빵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해진 겁니다. IMF 이후에 우리 사회가 어떤 일들을 겪었습니까? 상대적으로 생산성이나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데를 계속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임금을 쥐어짠 것들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효율이 높다고 하는 곳에 얹어줬습니다. 그런 불공정이 지속적으로 20년 가까이 진행이 됐어요. 그 진행의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극심한 빈부격차와 그로 인해서 엄청난 사회적 부담만 가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사회적 안전망을 아무리 확충해도 지금 안정된 일자리들을 더 만들지 못한다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비정규직이 양산된다면 사회 자체가 아래로부터 붕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만 탈출했으니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내가 디디고 있는 디딤돌 하나를 빼버릴 수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우리 젊은 층에서 함께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문제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설득해내지 못한 네. 그런 어른들의 문제가 제일 크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 인천국제공항 문제만 따로 떼서 보고 얘기를 하자면 사실상 3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합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합의 기간 동안에 노조들과도 정규직과도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왔고 그 논의의 결과물들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선택의 형태로 나왔어요. 가령 지금 대략 한 2,000명 정도는 지금 직접 직고용하는 그런 형태로 정규직이 되었지만 임금에 있어서 거의 캡이 씌워진 상태고요. 3,800만 원을 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현재 정규직의 초임 임금이 4,8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이 차이가 나는 그런 사실상 계급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면 지금
그 자회사를 통해서 오히려 직고용된 분들, 네. 그러니까 거기는 직고용이라고 표현을 안 하죠. 자회사를 통해서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은 거의 99%가 다 수용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 직고용되는 분들은 특히나 2017년 5월 12일 이후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시험을 봐야 돼요. 필기고까지 다 봐야 되거든요. 그중에 몇 명이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고용 불안을 일부러 야기시킨 거라는 비판을 오히려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식의 합의를 뼈를 깎으면서 했던 사람들에게 네. 지금 언론이 취한 태도는 그러니까 일자리를 도둑질했다는 식의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것도 근거도 불분명한 인터넷 그 SNS의 댓글을 통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언론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언론 보도, 언론의 시선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번 사안, IMF 이후에 여러 가지 비용과 고통을 과도한 비정규직 양산으로 인해서 좀 떠넘겼던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제대로 반파하지 못한 저희 언론의 책임, 방기, 이 부분도 분명히 좀 반성을 할 지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정치권의 공방을 조금 잠깐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 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거의 전사처럼 매일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런데 2030 청년들 김두관 의원의 발언을 패러디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김두관 의원의 발언이 좀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 있었던 건가요? 왜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패러디가 현실과 더 동떨어져 있죠.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 축구 좀 잘한다고 조기 축구회원보다 돈 더 받는 게 불공정하냐 이런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조기 축구회원이 직업으로 축구하는 사람들입니까? 취미로 축구하는 동호회 사람들하고 지금 보안검색 요원들을 갖다가 등치시킵니까? 그분들은요 1년 이상 노력을 해가지고 자격증을 따지 않으면 들어가지도 못하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칭 말하는 대학 졸업장이나 등등 대학 졸업장이 있어도 그 정규직이라고 하는 공무원 시험과 같은 그런 형태의 채용 과정을 통과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임금 차별을 당하고 있는 데예요. 제대로 직고용도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인식은 이게 참 특정한 신문에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기본 자체가 어그러진 그 패러디이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명문대 출신은 모두 금수저냐, 밤잠 못 자며 노력한 게 합격한 게 무슨 문제냐 얘기했지만 보안검색 요원들도요 14시간씩 노동을 하면서 지금 그 임금을 받고 계십니다. 14시간씩 노동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해냈는지 여러분들 상기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그 정문을 네. 정말 잘 지켰고 지금까지 그렇게 아주 탁월하게 방역에서도 그렇고 검역에서도 그렇고 모든 부분을 제대로 수호해내는 그런 영웅들입니다. 칭찬을 해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들을 갑자기 이렇게 공격한다는 게 과연 이게 좀 그 이해가 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의 노력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노력하고 있어요. 대학을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배운 게 없는 사람들도 자기 가족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고 심지어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 사회 공동체를 고민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부정하는 그런 패러디는 기본 사실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네. 김두관 의원이 쭉 쓴 그런 글들이 앞뒤가 좀 충분히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손 치더라도 이렇게 폄하될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하태경 의원의 그런 발언들은 상당히 그야말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이 많아서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그런 식의 발언들을 계속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저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분명하겠습니다만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좀 더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그럼 국민들께서는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론조사가 하나 나와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하자라는 그 같은 응답 40.2%, 보류하자라는 응답은 45%로 조금 더 높았습니다. 물론 차이가 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저희가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20대에서는 취업 준비생들이 많은데 이 20대에서는 보류하자는 의견이 55.9%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자, 이 조사는 YTN에서 의뢰해 리얼미터에서 조사를 실행했고요. 지난 26일에 이뤄졌습니다. 500명을 대상으로 응답률 4.4%,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95% 신뢰 수준.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20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많이 좀 보류 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아울러 청와대 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전환을 멈춰달라고 했던 그 국민청원도 26만 명이 동의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청년들이 이 사안을 보고 있는 그 시선, 엄중한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해법이 있을까요? 해법을 찾기가 쉽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정책도 정치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지금 정규직 전환 보류에 찬성하는 비율이 45%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뭔가 약자를 위한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지만 사회적 합의를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특정의 약자만을, 그러니까 모두가 잘 살기 위한 정책이라는 거는 먼저 공정한 복지여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 공정이라는 거는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을 저는 말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번에 그 남북 단일팀, 아이스하키 팀에서 청년들이 분노했던 부분도 바로 그런 지점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기성세대와 다른 점이었다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해법을 찾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이 근본적인 문제는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좀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 그 취지는 좋았지만은 이 통계를 보면은 2018년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준 수율이 15%가 조금 넘었고 섬유라든지 부동산 같이 저생산성 사업의 같은 경우에는 미준 수율이 30%에 이르는 그런 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떤 사회적인 약자를 하기 위한 정책을 펼 때는 그냥 어떤 보편적 복지라는 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공정이라는 문제 가치와도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를 왜 여권에서 지금 꺼내기가 어려운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주 지지층하고도 좀 상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대기업, 소수 대기업이라든지 어떤 공무원, 강성노조 그런 쪽을 지지층을 외면하는 어떤 정책을 하기가 힘든 면이 있잖아요. 어차피 정책이라는 것도 정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주저하면서 지금 김부겸 전 의원이라든지 우현식 의원, 이낙연 의원 측에서 입장을 내놓긴 했는데 그냥 원론적인 말씀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좀 주저하는 부분이 있지도 않을까 싶은데 지금 우리가 전 정권에서 이미 봤단 말이에요. 소통의 부재는 오만을 가져오고 이거는 결국 권력의 남용으로 이어지는데 대통령께서 지난 그 북한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원로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셨는데 저는 좀 그때 생각이 뭐냐면 좀 더 다양하게 다른 뭐 진영의 분들도 모셔서 같이 얘기를 들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이런 부분 지금 정부가 취지하는 정책은 물론 선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의합니다. 하지만 좀 더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의 그런 의견 차이를 좀 반영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 해결, 여야, 진영이 따로 있을 수는 없겠죠. 더 많은 소통과 대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려는 노력을 더 많이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